오늘의 톱 뉴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원 투표 50% 돌파 흥행몰이. 국민의힘 얘기죠. 윤석열 정권 교체, 홍준표 당심 승리,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철수, 단일화 변수는 김종인, 이런 요점 정리의 문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키맨 역할을 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겸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키맨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아침까지도 안철수 후보는 뭐 이렇게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손사래를 치면서 이 뭐 단일화 택도 없다. 나는 3월 9일까지 완주한다. 막 거듭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본인은 난 끝까지 완주한다 말을 거듭 다짐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단일화 했거든요. 양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부 기자들도 안철수 후보 말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단일화가 하게 된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시기가 언제일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선거대책본부장 총괄자를 붙여다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괄 선대위원장이 될 경우에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건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많은 정치 전문 쪽 그 전문가들 뭐 전화도 하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 윤이야 홍이야, 홍이야 윤이야, 윤석열이야 홍준표야, 홍준표야 윤석열이야. 네.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참 이런 얘기 꺼낼 때마다 저는 저희 시청자들께 이제 죄송한 그런 기분이어서, 저보고 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야 김광일이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저도 그렇고 우리 11시 김광일 쇼 제작진 모두 다 조선일보가 그렇습니다. 중립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그런데요. 이제 이런 인상은 아마 그분께서는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각 캠프에 똑같이 이제 저희한테 좀 출연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응해 오신 분들이 안상수 전 예비경선 후보, 원희룡 전 예비경선 후보,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이제 이런 분들은 응해 주셨고, 윤석열 후보는 곧 될 듯 하다가 워낙 이제 지방 일정도 많고 이래서 이제 오늘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아직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요, 후보가 오시면 이 자리에 제 옆에 앉게 되면 좋은 얘기만 하지 그분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 오셨을 때 좋은 얘기 이제 좀 했더니 어떤 일부 시청자들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고 11시 김광일 쇼가 홍준표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제까지 국민의힘 투표가 끝났습니다. 당원 투표, 모바일 투표가 끝났습니다. 책임 당원들이 57만 명인데요. 책임 당원들이 57만 명인데 어제까지 31만 명이 투표를 해서 54.49%, 역대급 흥행. 본인들이 투표해놓고 본인들이 놀랍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결집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있구나,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열망이 이 정도구나. 그런 식으로 승화가 돼서 지금 아주 따끈따끈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지금 흥분의 도가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투표율이 이제 오늘부터 일반 여론조사도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하고 내일, 그렇죠? 예,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일반 여론조사 이제 합니다. 그리고 당원들한테는 ARS,
전화 투표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휴대폰에 뜬 거 모바일 투표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직접 전화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당원들. 그러니까 이틀은 이 휴대폰 모바일 이렇게 찍어 갖고 하는 모바일 투표 어제하고 그제요. 오늘하고 내일은 전화 투표. 그리고 이 당원 책임 당원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양쪽의 결과를 50%씩 반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엎치락 뒤치락 어떤 거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거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박빙이다, 알 수 없다, 안개 속이다, 들쭉날쭉, 엎치락 뒤치락 대부분 신문들이 이런 표현으로 일관된 분석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오늘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포인트냐 5%포인트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자신들이 앞서 있는 쪽에서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려 놓느냐의 여부, 그리고 자기가 취약한 쪽에서는 5%포인트 정도로 좁혀 놓느냐의 여부,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많은데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일반 당원 투표하고 책임 당원 투표하고 일반 여론조사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판세를 읽으실 수 있는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세를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거를 제가 몇 가지 짚어 드릴게요. 이거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아마 판세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전당대회 이후 신규 당원이 29만입니다. 신규 당원이 29만. 이 신규 당원의 정체가 뭐냐? 이 사람들은 완전한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냐? 홍이 됐든 윤이 됐든 융이 됐든 홍이 됐든 자기하고 맞는 공약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냐? 더더군다나 2차 경선이 끝난 뒤에 당에 들어온 신규 당원이 19만 명입니다. 이 19만 명의 신규 당원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9만 신규 당원들의 정체, 전당대회 때부터 따진다면 29만, 2차 경선 이후로 따진다면 19만, 이 신규 당원들의 속마음,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후보 쪽에 150명 당협위원장들이 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 40명. 당협위원장과 현역위원은 겹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당협위원장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립니다. 당협위원장이 150명이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협위원장이 혼자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몰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협위원장 한 명당 책임당원을 몇 명이나 같이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당협위원장은 내년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혹은 뭐 광역단체 기초의원, 광역단체 그 의회 의원, 기초단체 의회 의원 이런 쪽에 그 공천을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기초단체장, 기초단체 의회의원, 광역단체 의회의원 이런 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천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당원들을 얼마나 같이 데리고 입당을 했느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신규 당원 29만 명 중에 세 번째입니다. 이 29만 신규 당원들 중에 2030 세대들의 쏠림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뭐 대부분 내 편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는 있지만 과연 그럴까? 네 번째, 6070 중장년들. 이제 이분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분위기다. 그렇다면은 6070 책임 당원들은 이제 이분들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이제 역사가 오래된 당원들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결집할 것인가. 그런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50대 당원들 51살부터 50살, 51살, 59살까지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가운데입니다. 이분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홍한테도 절반쯤, 윤한테도 절반쯤. 윤한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더군요. 자, 이 거의 중립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50대가 마지막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이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공천을 갖고 어쩌했다라고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치라는 건 현실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고, 받는 게 있으면 또 줘야 되고, 이제 이런 건데, 그걸 뭐 저 이현주 전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 가 있는데 공천을 미끼로 했다. 미끼라는 말 썼더군요. 그 앞에는 뭐 공천으로 협박을 했다. 그 협박이 됐든 미끼가 됐든 그 공천권을 갖고 당협위원장들이 얼마나 많은 당원들을 이제 데리고 왔을 것인가 이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마지막은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책임 당원들은 80%가 영남하고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에 약 35%쯤 있고요. 그 다음에 TK, PK에 약 45%쯤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 그 영남하고 수도권에 있는 이 80%의 이 당원들이 어떤 분위기인가? 이제 이겁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TK 쪽은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 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숨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문에다가 차마 그렇게는 못 쓰더라고요. 너무 확정적으로 쓰면 이상해지니까. 저는 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TK는 윤석열 후보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대신에 수도권과 PK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 것. 네. 오늘 수요일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알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대급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흥분의 도가니이다. 아마 최종 투표율이 당원들 투표율이 65에서 70%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모르고 있는 것,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은 그 역대급 투표율 중에 2030의 투표율 따로, 6070 투표율 따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지도부만 몇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30 투표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유리합니다. 6070 그쪽 책임 당원들의 결집력이 높았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것, 세대별 투표율.
세 번째, 알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은 오늘 이제 사흘째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약간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후보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제 이 얘기, 안철수 후보는 펄쩍 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절대 단일화는 없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전부 다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홍준표 후보 얘기부터 먼저 해본다면 홍준표 후보는 아주 강력한 보수 이미지가 있고 안철수 후보는 중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도와 보수를 합해서 빅텐트를 치려면 그 홍준표와 안철수 쪽이 단일화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아니야, 홍준표하고 단일화하면 불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냐면 홍준표나 안철수 두 사람 모두 지지층이 비슷하다. 2030 젊은 층과 호남, 이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와 안철수는 같이 뭉쳐봤자 시너지 효과가 없다. 서로 영역이 다른 사람들끼리 뭉쳐야 자기 영역을 가지고 뭉치기 때문에 그 몸피가 2배로 늘어나는데, 안철수와 홍준표와 안철수는 2030 그리고 호남이라는 그 지지층이 비슷하기 때문에 뭉쳐봤자 그냥 상쇄돼 버리고 만다.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역시 안철수 후보한테 이제 러브레타를 날리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정치적인 과거가 없는 사람이다. 은원이 없다. 은혜도 없고 원한도 없다. 그 누구에게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평소에 얘기했다시피 누구하고도 한 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아마 마지막 캐스팅 보트에 그 카드를 윤석열 후보 쪽에 던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가 있는 친 이명박계 사람들, 친박근혜 사람들, 친박 사람들, 친이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케미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됐다고 치고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단일화 얘기가 나올 때 안철수 후보가 내밀 수 있는 사전 조건이라는 건 뭐냐? 단일화 좋다. 대신에 윤석열 후보의 캠프를 헤쳐 모여야 해라. 윤석열 후보 당신 캠프에 있는 친이계 사람들, 친박계 사람들 일단 헤쳐 모여 해서 안철수 내가 껄끄러운 사람들은 솎아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좀 복잡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의도의 이 참새 방앗간의 참새들은 이제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안철수하고는 누가 케미가 궁합이 맞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분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한번 깼다가 다시 뭉쳐야 된다. 캠프를 다 흩어놓고 다시 뭉쳐야 윤석열, 안철수는 합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종인과 안철수는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미 이제 드러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총괄 선대위원장 뭐 그런 직함을 받아들인다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은 그냥 국민의힘 단독 후보로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가진 지지율이 5%가 됐든 6%가 됐든 그게 필요하면 단일화 얘기를 마지못해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